사립 명문 초등학교 한빛초등학교는 웅장한 외관만큼이나 그 명성도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부에서는 누구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죠. 교장 최정규의 아내 강명자는 명목상으로는 학교 자원봉사자였지만 사실상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한빛초 복도를 걸어가는 강명자의 발소리는 언제나 강렬했어요. 그녀의 걸음소리가 들리면 교사들은 어깨가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강명자는 신임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쳤고 그녀의 눈은 위아래로 교사를 훑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좀 너무 단정하지 않은 것 같네요. 아이들이 교사 모습에서 품격을 배워야 하는데 그 모습으로는 힘들겠네. 교사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사과했죠. 자신의 머리가 어떻게 단정하지 않은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요. 하지만 강명자의 품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옷도 좀 더 고급스러운 걸로 입어야 해요. 교사는 아이들의 롤모델이잖아요. 저렴한 옷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죠. 이런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교사들은 강명자가 나타날 때마다 외모 품평을 받는 것에 점점 무감각해져 갔어요. 스승의 날이 다가오던 오후 강명자는 교무실에 들어섰고 모든 교사가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입을 열었어요. 날씨가 좋아지니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요즘 한우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난 한우 아니면 속이 안 받아서 말이죠. 교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눈치챘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강명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아, 작년엔 립스틱을 너무 많이 받아서 10년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명품 스카프 하나쯤 돌려볼까? 교무실은 불편한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강명자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교무실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그 종이에는 전임 교사용 추천 선물 리스트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교사 이름 옆에 체크란까지 있었어요. 이거 한번 봐요. 제가 친절하게 준비했어요. 선물 고민할 필요 없게 말이죠. 김하나 교사가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사모님, 이런 건 조금 민감할 수도 있어서요. 강명자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선물도 못하면서 교양 과목을 가르쳐요? 마음도 못 쓰면서 무슨 인성교육이니 뭐니 하겠어요. 교사라면 기본 예의는 알아야죠. 김하나 교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교무실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강명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교무실을 나갔어요. 그녀가 나가자 교사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두가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맞서지 못했어요. 교사들의 눈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날 교무실에 새로운 교사가 소개됐어요. 계약직 교사 이서연이었죠. 그녀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교사 이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명자는 그녀를 처음 보며 입꼬리를 올렸죠. 젊고 예쁘네. 신입티 좀 빼려면 성의도 보여야겠죠? 이서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단단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녀가 한빛초에 오게 된 이유를 아직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이서연의 첫 수업일은 흐리긴 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어요.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교무실을 들어서자 몇몇 교사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그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박선영 교사가 다가왔어요. 처음이라 긴장되죠? 걱정 말아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솔직하고 순수해요.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교실에 가 있었어요. 첫 수업을 시작하기 전 그녀는 깊게 심호흡했습니다. 문을 열자 20명의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서연 선생님입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할 생각에 설레네요. 아이들은 금세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서연은 수줍음이 많은 편이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따뜻하고 열정적인 선생님으로 변했어요. 그녀의 수업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점심시간에 교무실로 돌아온 이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강명자가 교무실에 들어섰고 교사들의 대화가 일제히 멈췄습니다. 강명자는 새 얼굴인 이서연을 발견하고 곧장 다가왔죠. 아, 새로운 계약직 선생님이죠? 첫날은 어때요? 이서연은 고개를 들고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정말 밝고 좋네요. 첫 수업이라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와 주어서 감사했습니다. 강명자는 그녀의 대답을 듣는 둥마는 둥하며 말했어요. 교사는 아이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해요. 특히 첫인상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옷은 이서연은 자신의 단정한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괜찮은 옷이긴 한데 브랜드가 좀 아이들에게 품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서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강명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서연의 반응이 기대와 달랐는지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대개 새 교사들은 그녀의 지적에 당황하거나 겁먹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서연은 차분했어요. 신입이 생각보다 담력이 있네요.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건 언제든 계약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서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강명자는 그녀를 한 번 더 훑어보곤 교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가자 숨죽였던 교사들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아요? 사모님은 늘 새 선생님들을 그렇게 대해요. 박선영 교사가 이서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이서연은 미소로 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보다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고 싶네요. 그날 이후로 이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녀는 교무실에서는 말이 적었지만 교실에서는 활기찬 모습으로 아이들과 소통했어요. 아이들은 금세 그녀를 좋아하게 됐고 특히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에서 소외되던 아이들까지 이서연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박선영은 이서연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이번 스승의 날. 알고 있겠지만 사모님이 선물에 대한 기대가 크세요. 부담 갖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면 좋겠어요. 이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 학교에 온 진짜 이유와 관련된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이 학교에 온 진짜 이유, 그리고 계약직 교사로 자원한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이서연은 자신만의 사명을 조용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서 학교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교사들은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교무실에서는 작은 소리로 귓속말이 오갔어요. 특히 신임 교사들은 선배 교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 종종 보였죠. 그날 아침 강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교무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들 바쁘시네요. 스승의 날 준비하느라 그런가 봐요.
그녀의 말에 교무실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어요. 강명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교무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부장님, 작년에 만들었던 감사한 학부모 리스트 올해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금목걸이 주신 서지한 어머님은 꼭 당번에서 빼드려요. 어머님이 많이 바쁘시다고 하셨거든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강명자는 계속해서 지시를 이어갔습니다. 아, 이번에 새로 전학 온 미나 어머니는 아무 감흥도 없던데. 그 반엔 참여 점수 좀 깎아도 될 것 같아요. 학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죠. 이서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모든 상황을 기록하듯 주변을 관찰했죠. 점심시간 한 학부모가 교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백화점 상품권이 든 봉투를 박선영 교사의 책상에 슬쩍 두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작은 마음이니 부담 갖지 마세요. 박선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명자가 지켜보고 있어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학부모가 나가자 강명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학부모는 참 센스가 있으시네요.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교사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처럼 받아들일 뿐이었죠. 스승의 날 전날 강명자는 교무실을 돌아다니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어요. 전임 교사들은 강명자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고급 화장품, 한우 세트, 명품 스카프 등 다양한 선물이 교무실 한쪽에 쌓였어요. 하지만 이서연의 책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서연 선생님, 준비는 다 되셨나요? 강명자의 질문에 이서연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어요. 네, 작은 마음이지만 준비했습니다. 강명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스승의 날 교사들은 차례로 강명자에게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어요. 강명자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눈빛은 선물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서연의 차례가 왔어요. 그녀는 작은 상자와 꽃다발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손수 만든 카드와 작은 화분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카드와 아이들과 함께 키운 꽃입니다. 작지만 진심을 담았어요. 강명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힐끔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여기서 자원봉사하며 몇 년을 봐왔는데 이렇게 센스 없는 사람 처음이네. 이래서 계약 찍은 감이 부족하다는 거지. 교무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교사들은 눈길을 피했습니다. 이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선물의 가치는 금액이 아닌 마음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명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이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앞으로 이 학교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계약은 언제든 끝날 수 있으니까. 이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더 깊게 담겨 있었어요. 그녀가 그토록 조용히 견디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교사들은 이서연을 향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누구도 그녀를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학교의 불문율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이서연은 조용히 교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선영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모님이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조언해 줄게요. 이서연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되고 싶으니까요. 박선영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연의 단호함이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어요. 이대로라면 이서연의 계약 연장은 어려울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이서연의 단호한 태도는 강명자의 눈에 가시처럼 비쳤습니다. 스승의 날 이후 강명자는 이서연을 더욱 예의주시했고 작은 실수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교무회의가 열리기 직전 강명자는 교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서연을 불렀습니다. 이서연 선생님, 오늘은 중앙에 앉으세요. 교무실 중앙 자리는 본래 누구도 지정하지 않는 자유석이었지만 강명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신입은 앞에 앉아야 예의지. 여기 앉으세요. 교사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교무실을 감쌌어요. 이서연은 아무 말 없이 강명자가 지정한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교장 최정규가 들어오고 회의가 시작됐어요. 오늘은 학생 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장의 설명이 이어지던 중 강명자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교장은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잠시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요. 이서연 선생님, 지난주 조회 때 뭘 입고 계셨는지 기억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서연은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그냥 흰 셔츠에 검정 바지였습니다만. 강명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런데 셔츠가 구겨져 있었어요. 그런 몰골로 아이들 앞에 섰다니 교사 자격이 있습니까? 교사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명자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요. 지난주 2학년 A반 학부모 간담회 때 학생이 준비한 발표 자료에서 오탈자가 있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학부모가 그러더군요. 계약직 교사 수준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요. 이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발표는 아이가 직접 만든 것이었고 그 아이가 자랑스러워하던 발표를 굳이 고쳐주지 않고 발표시켰던 일이었어요. 아이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싶었던 교육적 판단이었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이가 직접 만든 작품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그녀의 말을 강명자가 자르며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정규직 교사는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직원과 교육자의 차이죠. 이서연의 손이 책상 밑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부당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공개적인 망신은 이서연을 철저히 고립시켰고 몇몇 동료 교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서연은 홀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님, 학부모님께서 그런 민원을 어디에 제기하셨나요? 공식 민원 창구에는 접수된 내용이 없던데요. 김하나 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명자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직접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학교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이서연은 고개를 들어 강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차분한 관찰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모든 상황을 기록하듯 지켜보고 있었죠. 이서연 선생님,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우리 학교는 명문 사립초등학교입니다. 그에 맞는 품격이 있어야 해요. 강명자의 말이 끝나자 교장은 헛기침을 하며 원래 회의 안건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교무실의 분위기는 이미 무거워져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교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박선영이 이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사모님이 늘 그러셔요.
이서연은 미소로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누군가가 교무실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이서연의 눈이 잠시 그쪽으로 향했지만 곧 다시 박선영에게 돌아왔어요. 선생님, 실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학교에 이도연 이사장님이 가끔 방문하시나요? 박선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님이요? 몇 년째 뵌 적이 없어요. 학교 운영은 모두 교장 선생님과 사모님이. 그녀의 말은 미처 끝나지 못했어요. 교무실 문이 열리면서 강명자가 다시 들어섰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두 사람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야기 중이신가요? 다음 수업 준비는 안 하시고요? 박선영은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고 이서연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이틀 후 교무회의가 또다시 열렸습니다. 강명자는 평소보다 더 공들여 차림새를 갖추었고 교사들 앞에서 당당한 걸음으로 입장했어요. 교장 최정규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학기말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해서. 교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명자가 끼어들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교사 윤리에 관한 내용을 먼저 다루고 싶네요. 특히 계약직 교사들의 태도가 염려됩니다. 교사들은 그녀의 말에 긴장했고 모두의 시선이 이서연에게 향했습니다. 교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명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번 이야기했던 이서연 선생님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어제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미래 인재를 키우는 곳이에요. 현실성 없는 이상론은. 그 순간 교무실 문이 덜컥하고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흰머리의 노인이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고든 자세와 깊은 눈빛이 인상적인 그는 다름 아닌 학교 재단의 창립자이자 명예 이사장인 이도연이었어요. 교사들과 교장, 강명자 모두 멈칫했습니다. 교장이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이사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십니다. 미리 연락 주셨다면. 이도연은 손짓으로 교장의 말을 멈추게 하고 천천히 교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서연에게 닿자 그는 조용히 물었어요. 서연아, 너 괜찮니? 교무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강명자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교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서연과 이사장이 서로를 아는 사이라니? 서연? 강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장은 마른 침을 삼켰어요. 이도연은 천천히 이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이서연의 말에 교무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사장은 손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교사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내가 잠시 회사를 비운 사이 이 학교에선 사람을 이렇게 대하나 보지. 그제야 이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났어요. 그동안 누구보다 조용히 묵묵히 학생들을 대하던 그녀의 진심이 그 순간에야 제대로 비춰지는 듯 했습니다. 이도연은 교장을 향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 교장 선생님, 제 손녀가 이 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한 이유를 아십니까? 교장은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서연이는 내 눈과 귀가 되어
이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보고 듣기 위해 자원했습니다. 현장 경험을 쌓고 싶다는 손녀의 부탁으로 위장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했죠. 강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의도가 있었다니. 저희는 몰랐습니다. 이사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도연은 강명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오해라고요? 강 선생님, 제가 지난 30분 동안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서연이가 기록해온 모든 내용도 보았고요. 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도연은 교무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 학교를 세울 때 저는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를 배우는 곳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사들은 선물의 가치로 평가받고 학부모들은 금전적 능력으로 차별받고 있어요. 교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교무실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이도연은 이서연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내 정체를 숨길 필요는 없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알고 있단다. 이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단단한 눈빛으로 교사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학교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무엇이 잘못됐는지도요. 그녀의 말에 몇몇 교사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이도연은 교장과 강명자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사와 학부모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겠어요. 더 이상 이런 방식의 학교 운영은 없을 겁니다. 이튿날 아침 한빛초등학교 강당에는 전례 없는 전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모든 교직원과 학부모의 대표들이 참석했어요.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이도연 이사장이 단상에 올랐고 그 옆에는 이서연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교장 최정규와 강명자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도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우리 학교가 잇고 있던 중요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빛초는 제가 40년 전에 설립한 학교죠.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내 손녀가 계약직으로 일한 이유는 이 학교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사실은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강당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도연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짚어나갔어요. 수년째 선물 없인 진급이 없고 교사들끼리도 평가 기준이 아닌 줄서기로 나뉜다니. 대체 언제부터 내가 만든 학교가 이렇게 되었나요?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지 권력과 차별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장과 강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학부모들 중 일부는 놀란 표정이었고 일부는 머쓱한 표정이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작은 탄식과 동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도연은 이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손녀는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계약직이라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서 시작했어요. 그것은 진정한 교육자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교장과 강명자를 향해 돌아섰어요. 최 교장 선생님, 강 선생님. 두 분의 의도가 처음부터 나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죠.
두 분이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의 마음가짐을 기억하시나요? 교장은 고개를 들어 이도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후회의 빛이 스쳤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학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명목으로 어느새 가치관이 왜곡되어 버렸네요. 강명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어요. 이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떠했나요? 권력과 돈,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보낸 시간 동안 많은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교육이란 강요가 아닌 자발적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녀의 말에 몇몇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박선영 교사는 눈물을 훔쳤어요. 이도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학교는 변화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은 모두 사라질 거예요. 선생님들은 선물이나 뇌물이 아닌 교육적 성과로 평가받을 것이고 학부모님들은 금전적 능력이 아닌 교육 참여도로 존중받을 겁니다. 그의 말에 강당은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어요. 이도연은 마지막으로 교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여러분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더 이상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증거로 오늘 학교 운영 체제를 전면 개편하겠어요. 교사들 사이에서 희망찬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이도연은 단호하게 마무리했어요. 최 교장 선생님은 정년 전 불명예퇴직 형식으로 사직하게 될 것이고 강 선생님은 학부모 민원 및 교사에 대한 부당행위를 사유로 학교 출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교사평가 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교내 감사팀을 신설하겠습니다. 교장과 강명자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지만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어요. 그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도연은 마지막으로 이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 이서연은 정규직 전환과 함께 새로 신설되는 교사윤리 자문단의 초대 멤버로 발탁하겠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교육에 대한 진정성과 용기가 우리 학교의 새로운 표본이 되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박선영이 이서연에게 다가왔어요.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이사장님의 손녀였다니. 이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께 사과받을 일은 없어요. 오히려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함께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요. 한빛초등학교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도연 이사장의 정격적인 개입 이후 학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교장실 앞에는 최정규의 짐을 실은 박스들이 놓여 있었고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명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교직에 있었던 그에게 불명예퇴직은 씻을 수 없는 상처였지만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죠. 강명자는 이미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공허한 교무실과 묘한 해방감뿐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녀의 눈치를 보며 지내던 교사들은 이제야 자유롭게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교무실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교사들은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이서연 선생님이 이사장님의 손녀였다니. 박선영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김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눈치만 보고 살았는지 새삼 느껴져요. 학교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교무실 한쪽에서는 새로운 교감이 교사들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도연이 직접 발탁한 교육 전문가였고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선생님들, 앞으로 우리 학교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평가 기준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하죠.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주세요. 교사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 교사의 자율성 보장, 공정한 평가 시스템 등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죠.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동안 교장 부인의 눈치를 보며 과도한 선물을 준비했던 학부모들은 이제 그런 부담에서 벗어났어요. 대신 학부모 참여 수업이나 교육 봉사활동 등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학교에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후련해요. 매년 스승의 날마다 부담스러웠거든요.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만 전하면 되니 얼마나 좋아요. 한 학부모가 말했고 다른 학부모들도 동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 불편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오갔어요. 이서연은 새로 신설된 교사윤리 자문단의 일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녀의 교실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한 교사가 이서연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나요?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지켜보다니. 이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현장 경험을 쌓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학교의 문제들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내부에서 변화를 만들어 보려 했지만 그녀의 말에 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로는 바꿀 수 없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이도연은 교육 개편 작업을 직접 챙겼습니다. 그는 교내 감사팀을 신설하여 투명한 학교 운영을 보장했고 교사들의 평가 기준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제 교사들은 선물의 가치가 아닌 교육적 성과와 학생들의 성장으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학교는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도연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빛초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이서연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진정성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한 달 후 학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복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교사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에 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의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한빛초등학교는 이제 그 이름처럼 밝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지 석 달 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어요.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가 아닌 마음과 태도의 변화였죠. 교무실에서는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고 교실에서는 활기찬 배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서연은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사윤리 자문단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어요. 그녀가 보여준 용기는 다른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이제는 누구든
부당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빛초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으로 거듭이 나고 있었죠. 어느 따스한 오후 학교 정원 한편에 이도현과 이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살랑이는 바람에 흩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이도현은 손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이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교사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죠. 이도현은 학교 건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 그가 이 학교를 처음 세웠을 때의 꿈과 이상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어요. 서연아, 학교란 어떤 곳이어야 하니? 그의 질문에 이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의 경험,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되돌아보았어요. 학교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도연의 눈이 깊은 이해를 담아 빛났어요. 그렇지. 우리 모두는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해. 교사도, 학부모도, 그리고 나 같은 이사장도 말이야. 그들 앞으로 한 무리의 아이들이 뛰어갔습니다. 이서연이 가르치던 반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은 이서연을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만든 그림책 완성했어요. 보러 오세요. 이서연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가기 시작했고 그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가도 될까요? 이도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내 자리로 돌아가렴. 이서연이 일어나 아이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도연의 눈에 자부심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학교를 둘러보았어요. 한빛초는 이제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돈이 아닌 존중과 배움의 가치가 중심이 된 곳으로 말이죠. 교무실에서는 교사들이 열띤 토론을 나누고 있었고 교실마다 아이들의 창의적인 작품들이 가득했어요. 학부모들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교에 참여했습니다. 더 이상 강요된 선물이 아닌 진심 어린 참여와 협력이었죠. 박선영 교사가 복도에서 이도연을 마주쳤습니다. 이사장님,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하셨어요.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선생님들의 성장이 곧 학교의 성장이니까요.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선영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직 교육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만이 있었죠. 이도연은 천천히 학교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용기를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손녀였어요. 한빛 초등학교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따스한 햇살이 학교 전체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 아래서 모두가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있었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이서연의 말은 이제 한빛초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고 그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가 아닌 진심과 존중이 빛나는 학교로 말이죠.